국내 출시는 없다던 K4의 반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공도에서 포착된 한 테스트 차량이 화제가 된 것인데요. 대체 어떤 소식인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준준형 세단 K3의 후속 K4입니다. K3의 후속이지만 북미 전략형 모델로 포지셔닝되며 많은 분들에게 아쉬움을 안겨준 녀석이기도 하죠. 그 이유에는 K3를 비롯한 준준형 세단의 판매량 자체의 파이가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국내 시장에선 아반떼를 제외하곤 중준형 세단 시장은 거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기에 결국 아반떼에 이 수요를 몰빵한 것으로 보이며 기아의 공석은 EV4가 채우는 듯 했죠.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K3에 비해 월등한 상품성을 지닌 K4의 국내 출시를 바라는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요. 그러던 와중 최근 유튜브 힐러TV님이 포착한 한 테스트 차량이 우리가 알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포착돼 화제입니다. 이 차량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요?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기존 북미 수출형과는 사소하지만 확실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아반떼와 같은 현대차 그룹의 K3 플랫폼을 사용하며 전장 4710mm, 휠베이스 2720mm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전폭과 전장을 크게 늘린 모습인데요. 특히 기존의 K3는 물론 아반떼보다 커 준준형 차량이지만 구형 중형차와도 비슷한 크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아의 디자인 철학 오퍼진 유나이티드가 선명한 전면에선 역동감과 날카로움이 돋보이죠. 그릴 좌우로 T자 DRL이 선명하게 빛을 내고 세로로 길게 뻗은 헤드램프엔 스타맵 라이팅이 적용돼 다발의 광원이 눈에 띕니다. 다만 이번에 포착된 테스트 차량은 흔히 호박등이라 불리는 사이드 마커가 삭제됐기에 북미형은 아닌 것이 확실하죠. 기본형은 깔끔한 범퍼가 GT라인엔 전투기의 흡입구를 닮은 전용 범퍼가 장착돼 파워풀한 느낌이네요. 측면부 또한 정말 유니크합니다. 유려한 패스트백 루프라인은 스포츠카를 보는 듯하고 특히 C필러 쪽 조형이 독특한데요. 수직적인 C필러의 끝단과 지붕이 하나의 소실점으로 만나 넓은 개방감의 디에로를 만들어내고 미래적인 맛도 첨가됐죠. EV9과 닮은 독특한 캐릭터 라인은 양팬더 볼륨을 강조하네요. 차량 하단엔 짙은 주름을 잡아 차가 더 얇아 보이며 최대 18인치의 휠이 탑재되죠. 기계적인 후면부에선 전면부와 통일감을 주는 세로형 테일램프가 특징적이고 GT라인에선 슈퍼카에 탑재될 법한 스포티한 범퍼가 장착됩니다. 이번에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뒷범퍼를 포함한 후면부인데요. 북미형과 달리 국내 번호판까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고 방향지시 또한 브레이크 등과 분리돼 수출형과 차이를 두죠. 이것만 보아선 유럽형 모델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유럽 수출형의 경우 후방 안개등이 탑재되는데 현재로선 그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기에 내수를 염두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개인적으론 범퍼 하단 이 조형물에 의구심이 드는데 단순 장식인지 머스탱과 같은 하단 후진등인지 아니면 후방 안개등일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두 번째 실내입니다. 각각 12.3인치의 클러스터와 메인 디스플레이 그리고 5인치 공조 디스플레이가 돋보이는 구성이네요. 다양한 컬러감과 텍스처를 줄 수 있어 고급차 못지않은 상품성이 눈에 띄며 신형 스티어링 휠엔 기아 로고가 한쪽으로 쏠려 재미있습니다. 생성형 AI, 기아 AI 어시스턴트가 적용돼 다양한 기능을 보여주는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제공되죠. 2열은 차체가 커진 만큼 꽤 넉넉한 수준의 공간을 보여주며 후방 사이드 에어백 등 후석 옵션까지 강화됐네요. 세 번째 제원입니다. 2리터 가솔린과 1.6 가솔린 터보 이렇게 두 가지 트림이 제공되는데요. 2리터의 경우 MPI 자연흡기 엔진으로 149마력과 18.3kgm의 힘을 1.6 터보는 8단 자동 변속기와 맞물려 최고 출력 193마력, 최대 토크 27kgm의 힘을 발휘하죠. 리터당 13km 수준의 복합 연비를 보입니다. 기본형은 후륜 서스펜션의 토션빔이 GT라인은 독립식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탑재되죠.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선 유지 보조 등 첨단 ADAS 시스템과 안전 편의 사양 또한 놓치지 않았네요. 마지막 출시 및 가격입니다.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앞서 설명드린 듯 내수용으로 적합한 사양의 테스트카가 포착되며 북미 전용이라는 기존 발표와는 달리 그 외 지역 출시설의 가능성이 실리고 있습니다. 유럽과 내수 이렇게 두 가지 시장이 가장 큰 화두인데 유럽의 경우 최근 판매되는 차량의 절반 이상이 SUV 혹은 크로스오버이기에 굳이 저 시장에 들어갈까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죠. 또한 향후 K4의 중국 생산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선 이 K4를 소나타
택시처럼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의 경우 미국에서 한화 약 2천만원 후반에 시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중국 생산분이 국내 도입될 경우 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네요. 셀토스가 인도 전략형 차량으로 개발되었다. 수요에 따라 국내에 도입된 것처럼 K4 역시 국내에 출시할 수 있을까요? 비록 준준형 세단 시장이 예전만 하진 못하지만 아반떼의 판매량을 보고 있자면 수요만큼은 꾸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 K3에 비해 압도적인 상품성으로 이제는 아반떼와 확실한 경쟁이 가능해진 것 같은데 부디 이 K4가 출시돼 판매되었음 하는 바람이네요. 지금까지 기아 K4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